하신다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8시 2분인데 더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더 들어오실 조금만 조금 더 있을까요? 지체해서 한 5분 지체합시다. 네. 미국은 지금 몇 시입니까? 미국은 지금 8시 2분입니다. 저녁이요? 네네, 오후 8시. 좋은 시간이다. 한국도 아침 오전이니까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그때 갈 때는 새벽 2시. 아이고. 시계를 가지고 하느라 힘들었어요. 예, 2시에 거기서 하고 아주. 나서 아이고, 노치수 회장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노 회장 들어오셨네. 아이고. 노치수 회장님 지난번에 이 책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씩 읽고 있어요. 노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노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노치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책 반갑습니다. 주셔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만 조금씩 읽어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 동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요. 지금 노 회장님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카메라가 지금 연결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회장님. 목소리 들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저기 최영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대구에서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는 대구 유적 회장 최영희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거기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오늘 신한열 수사님은 두 분 또 성함이 빨리 또 생각이 안 나네. 북한에 갔다 오신 목사님 신부님. 문규현. 아니요. 북한에 갔다 오신 문익환 문익환 목사님하고 오늘 또 한 분 이 주기 몇 주기라 그러면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 못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노치수 회장님은 이 동영상이 픽스가 되셨네. 예. 예. 잘 됐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쪽 제일 아래 오른쪽에 누군지 모르겠네. 박 선생님 이제 좀 시작합시다. 네. 그러면. 예. 제가 의견이 좀 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해가 밝았으니 우선 새해 인사부터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그 진화평에 관한 일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검은 토끼해라고 풍요롭고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기봉 선생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동안 좀 미주진화평이 사람도 많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좀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우선은 한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미주진화평이 한국의 유족분들을 위해서 뭐 어떠한 일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유족회도 좀 그게 많지만은 우선 각 지역의 유족회에서도 이렇게 별로 참석을 우선 이렇게 줌 미팅이라도 좀 참석을 해줘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의견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좀 나오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좀 저희가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 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앞으로 우리 진화평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실제 한국에 있는 유족분들하고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방향을 갖다 정해 주시면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 선생님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왜 바쁜데 다 돌아가면서 해야죠. 뭐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또. 근데 이 말씀이 이쪽에서 들리기로는 그 정확하게 안 들리고 말이 중간중간에 막 끊기거든요. 끊기다 보니까 그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퍼득퍼득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말이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저는 들리죠. 지금 예. 자꾸 이야기가 끊기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퍼득퍼득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주관이 스피커가 무슨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 같은데. 제가 폰으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폰으로. 오늘 요즘에 컴퓨터로 하는 게 나을 텐데. 저도 한번 폰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 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랑 네. 질문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줌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데 다른 유족회에서는 별로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여러 회장님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유족회 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유족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일은 두고 이렇게 중요한 그 줌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봐도 유족들 얼굴은 안 보이고 각 단체 장도 안 보이고 그래. 지금이 너무 진실화의 위원장이 바뀌었고 또 진실화의 위원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의 위원회가 될지 진실 왜곡 위원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얻고 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미주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이 적어지고 자기 의견은 안 내놓으면서 뒤에서 불평하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유족 회장들은 각 지역 유족 회원들을 동시에 우리는 뭐 많이 참석했으니까 10월은 좀 빠져달라고 하면 빠져들일 수도 있어요. 하면서 그래 다른 유족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참석하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 각 유족 회장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참석을 독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 네, 말씀하십시오. 예, 장선생님 제가 말씀 한 예,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저희들 유족들이 연세가 다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조직 자체가 노쇠화되다 된다 그럴까요? 저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의욕이 떨어지고 또 일부는 진실규명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뭐 진실규명 다 됐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가 좀 그 저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규명 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는 동안에 진실규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의는 가 있지만은 그 외 분들은 그냥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실 그 규명을 위해서 제가 이게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단체가 계십니다만은 지금 그 추세를 지금 보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님들 진화평에서는 이래라도 해주시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지금 진화이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그 유족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몇 분이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라도 언제라도 한번 모임을 그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하신다든지 또 그 기자회견문을 진실하에 위원회 김강동 위원장 앞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유족개별로 어떤 애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활동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들이 많고 또 그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그 바람이랄까 이런 그런 경우는 그 미국에 계시는 거기 워싱턴이나 뉴욕에 계시는 유족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규합을 해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원래 언제든지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고 근데 그거를 우리 진실하의 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아주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진화의 그렇습니다. 그 양반 하시는 말씀 우선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뭘 민간인 학살도 그렇지만은 민간인 학살은 빨갱이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기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3.15 부정선거 시위를 하고 그 사유가 이 민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서 바꾸려고 하는 시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그 사람이 과연 뭐 역사를 아는 사람인지 뭐 이게 뭘 좀 배운 사람인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요소에다 잘 꽂아놨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 우리 유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참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제주 4.3도 빨갱이들 폭동이었고 대구도 빨갱이 폭동, 충북 빨갱이 폭동이라고 그러고 이게 난 그런 사람이 진화위원장이 됐다는 게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퇴진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백악관 앞에서 그렇게 백악관 앞에서 시위한다고 그걸 누가 관심나 두겠어요? 아니 그 하다못해 그 김강동 그 지금 현재 진화위원장 앞으로라도 연설을 해서 아니하면 그 기자회견문이라도 만들어서 보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외부에서 보는 눈, 미국에서 보는 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예. 그게 도움이 된다면은 뭐 어떻게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호랑증입니다. 노치수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국보가 나가 있는 곳곳의 나라에서 이런 게 많이 집계가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은 더 힘을 받지 않겠나. 제가 뭐 YTN이나 여러 신문에서 인터뷰가 그 진화위원장이 했는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유족들이 한석호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결정문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 이게 혹시나 잘못해가 우리는 관에게 민이 늘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77년이라 하는 세월을 아버지를 위시해서 자식들까지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부정당한 삶을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무슨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인터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진화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가 이 대한민국 장관급의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설마가 사람 죽인다 하지만은 설마 지금까지 해왔는 유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옛날에 뭐 양성태 박근혜처럼 떡 잘라 기각시키라 이런 건 못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적대 세력으로 생각했던 군경은 많이 발굴해서 결정을 막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치수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각각 외국에서 나라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은 외국의 시선이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느껴야 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희들 유가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들으셨다시피 다 연로하시고 힘이 없고 내가 아팠던 걸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자식에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고 그 노인들이 반항할 힘이 없잖아요. 이 정부에서 뭐 어떻게 반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당면한 문제가 진실 규명 받는 거 아까 최 회장님 말씀대로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진실 규명서가 나오는 경우는 앞전에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결정문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분들 조사를 하는 30여 명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증거를 아주 뭐 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앞으로는 결정문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어떤 사망 이제 죽였다는 어떤 뭐 그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앞전에 보다가 더 까다롭게 해지면 사실은 이게 진실규명이 흐지부지 될 확률이 많겠다 하는 뭐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을 이제 자꾸 이래 주입을 시켜주면 다소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그거를 저기 뭐야 진화위원장을 갖다가 퇴진 운동을 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이게 많이 좀 태도를 고치라는 뭐 어떤 방향으로 고치라는 걸 개선되는 방향으로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김강동 그 위원장이 역사유식이 아까 그 장선생님 말씀 따라 조금 그 우리가 보는 역사유식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지적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진화위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앉히는 거 보면은 참 아주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뭐 4.3도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왜곡을 시키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진실규명을 가능하면 그 안 내주려 하는 방향이 아니냐 싶어서 그 저희들도 뭐 그 유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최 의장 말씀대로 그 나서다가는 잘못 자기들이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나서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참 그 유족들 개별로 이렇게 진실규명을 못 받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참 진짜 뭐 통탄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주위에도 몇 분들이 거제라든지 다른 데 보면 기각돼 내려왔다고요. 그 왜 기각돼 내려왔느냐 하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럼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런 이야기가 자꾸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진짜 참 애매하거든요. 사람 죽여놨고 우리 보고 저희들 보고 유족 보고 증거를 내놔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답답합니다. 여론은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트위터라든가 뭐가 다른 갖고 여론은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게 어떻게 뭐 좀 우선 한국에 있는 저기 유족분들이 좀 이게 좀 많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모임에서 말이지 그걸 안 하니까 참 저희들로서 답답한 게 많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유족들이 저 진화에서 그때 50년도 학살할 때 적어도 12살 이상 되는 정인을 세우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유족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는 판에 그 당시에 50년도에 12살 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몇 분 되십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 안 될 일을 자꾸 말합니다. 그 당시 혼란 시기에 빨갱이 줄에 섞고 싶어서 집안에서도 배척당하고 집안에서 제일 서름을 받았는데 그 족보에 5월, 6월, 7월, 졸 이래 나와야 된다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족보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족보를 찾아내기 힘이 들고 족보에 얹어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작년 12월부터 100세 된 미망인들이 2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3번 넘었습니다. 시골 유족회. 그런데 100세까지 남편의 진실을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정부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진실화해 위원장을 반드시 중립에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 그 집계로 바로 밀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자가 지금 8천에서 10,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일기 때부터 기각시키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해결 방법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수는 저렇게 많은 야당이 꿈쩍도 안 하고 이 아픈 뭐 현대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저래 돌아가는데 우리 일에 뭘 그렇게 신경을 쓰겠나 싶어서 유족들이 애를 써봐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치수 회장님이 외국에 이런 거를 이때까지 70년, 80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부정당하고 산 억울한 삶을 바로 세울 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그렇게 잘 하나 서주셔가지고 진화위원장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그저만 낸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또 18일날 김강동 위원장을 만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원들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앞에서는 뭐 그래 하겠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몇 분들이 유족들이 몇 분이 계시면 참 그 기자회견 했던 그 전문을 또 신문에 나면 그거를 김강동 위원장 또 진화에 보내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대구 10월 항쟁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화위 위원장 체제에서는 진실 규명이 당분간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판단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보는 관점, 그 패러다임, 창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10월 항쟁이나 여순 제주 항쟁이 전부 다가 당시에 일본이 45년 일본이 망한 이후에 미소에 의해서 국토 분할 다음에 외세 지배의 앞잡이 정권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어떤 민족 자주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권의 이런 구조는 역사를 보는 인식의 창이 달라요. 인식의 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10월 항쟁, 여순 4.3 항쟁 이런 것을 민족의 정의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친일파를 앞세워서 그 사람들 진압한 사람을 민족의 정의로 볼 것이냐, 역사를 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꼭 진화위에 의한 기록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의한, 스스로의 내부적 조직에 의한 어떤 기록이라도 자꾸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꼭 진화위에 매달려서 따라가면은 앞으로 한 4, 5년까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거 말고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 진화 이것도 자꾸 뭐 아까 증거물 없다, 그다음에 뭐 판단 어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자꾸 이제 뒤로 자꾸 미루고 하면은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버뜩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2년 기한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참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좀 위원장을 시키더라도 그래도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역사에 전혀 뭐 우리가 이제 4.19의 주역 신대식 목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4.19를
정의를 구현한 게 아니라 뭐 밀가루 달라고 저기 쌀 달라고 쌀배급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듣고서 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어떻게 대목은 교육을 받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국 유족회 같은 차원에서도요 이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가 그 역사를 갖다 교과서에 실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학교에서 배우질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까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목사님 말씀. 그 유족회 분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백악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나라 일을 우리가 스스로 미국 사람한테 그 백악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 자체가 미국 사람은 꿈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생각할 때 그 왜 우리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의 마치 이 주인인 것처럼 이 상전인 것처럼 그 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은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 선생님도 금년에 저희 목표로는 그렇게 그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현상을 이게 정치 현상인데요. 모든 이거 자체 이 진화위원회 자체가 이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무관한 저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광동이라는 사람이 그 자체를 진실화위원회라는 게 존재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는 저 사람들의 그 언어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족회 안에도 윤석열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아마 2번을 찍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우리 당신들 기초 단체장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대통령까지 우리 당신 당 찍을 수 없어. 이거를 분명히 해야지 저는 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든지 그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김광동이를 물러가라. 김광동이 내치는 퇴치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도 결국은 김광동이는 제 생각에는 이 정권의 꼭두각시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정권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뭐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네, 미국에 유족이 있습니까? 지금 저 진화평 근처에라도 미국에 계시는 유족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바로 저기 계십니다. 저기. 지금 여기 박주성 선생님이 예. 유족이십니다. 박주성 예, 선생님이 유족일 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워싱턴에도 몇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라도 각 편지나 서명을 해서 그 뭐 꼭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안 하더라도 서명을 해서 그렇게 실하위원회라도 자꾸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편지를 보내고 또 아까 노 회장님 말씀처럼 또 18일 날 만남도 있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우리의 주장을 말해야 되지 가만히 있다가는 전부 기각당할 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에 완전히 그렇고 선생님 말씀도 그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생각에 그 기자회견 백악관 앞에 기자회견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1950년도에 그 학살을 할 때는 미국의 성인, 미국의 묵인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 무조건 학살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정하니까. 예, 그래서 미국 백악관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왜 외부에 이야기할 것이냐, 라고 이제 그런 뭐 좀 시각도 게시했습니다만은 일부분은 미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성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유족이 몇 분이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미국에 그 몇 분들이 그 꽤 많은 분 지금 저 LA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가 계실 것이다. 저희들 창원 유족의 한 분도 그 아버지 또 삼촌 고모까지 학살당했던 큰아들이 당했던 큰 자손이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라도 참 그 기자회견 했던 그 원문을 전문을 보내주면 진화에 보내주면 물론 뭐 금방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구나라고 한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과연 제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유족회에서 아시는 대로 미주에 지금 거주하는 그 유족들을 오히려 그 인포메이션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유족회 분들이라고 한국에 계시는 유족회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성함하고 연락처를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그분들을 연락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백악관에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백악관에 나갈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나가서 그분들과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이 연설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다 서명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족회에서 그 작업을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 미주에 가 있는 그 유족의 그 성함과 연락처를 저희들에게 좀 전해주시면은 저희가 작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기 아까 노 회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도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걸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는 유엔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원래 어떻게 설계를 짰느냐 하면은 적어도 그 미국에 있는 학자들 대표적으로 노암 춤스키 교수라든가 뭐 이런 그 민간인 학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한 2분 정도 여기 주제 발표하고 한국에도 또 이제 그 민간인 학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예. 예, 두 사람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을 알 수 있는 유족들은 전부 그 뭐야 그래서 저기 패널로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 신문에다 내고 그걸 한국 신문에 한번 내봐야 그건 뭐 한국 신문은 그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내겠지만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든가 뭐 워싱턴 이런 거 한두 군데만 놔도 상당히 그러거든요. 그리고선 그거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백악관이든 유엔 본부 앞에서 시위도 그다 하고 말이죠. 뭐 그런 걸 계획을 기본 틀을 짰었는데 코비나 때문에 이렇게 3년이 지체된 겁니다. 지금도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런 계획을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렇게 때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와가지고서 같이 공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 김광동 진화위원장이 제3기 위원장인가요? 소리가 들립니까? 2기에 이제 3대 위원장이죠. 2기의 3대 위원장. 근데 그 얼마 전에 그분이 취임할 때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광동 위원장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이분이 뭐 뉴라이트 계열의 그 분으로 광주 사태에 대해서도 왜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제주 4.3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한테 기대할 건 없지만은 아까 그 노치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록을 남겨둬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구자완 감독의 태안이라는 그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내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기록을 계속 남겨두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약에 그 아무래도 미주 진압행위니까 거기서 그 김광동 위원장한테 보내는 성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말 잘 만들어서 거기에 미국에 있는 분들과 또 한국에 있는 각 유족회 그분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하나의 그 김광동 위원장한테 보내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분한테 기대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기풍 선생님이 그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마 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한국에서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뭐 한홍구 교수라든가 아까 그 노암 촘스키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연대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그 모여서 하지 않더라도 화상 그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이렇게 좀 유족들이 그 유족들이 그 살아있는 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은 그 누가 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그 유족들 이런 관계를 학자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항상 뭐 제가 가톨릭 사제니까
그 미사를 통해서 제가 항상 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희생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와 동시에 어떤 행동으로서 그 관계되는 분들의 그 어떤 그 유족들과의 그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뭐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당장 물러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나 우리 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상기시킬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연대해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줌 회의를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연대 운동을 계속 벌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는 여기 신부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박문수 교수께도 부탁드리는데 종교계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정의구현 사자단이나 그런 데서 그걸 관심을 가져줘야지 가장 여태껏 정의구현 사자단 우리가 김한기 신부님도 오래 활동을 하시지만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독재 정권 쓰러뜨리는 건 정의구현 사자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아무 덩어리 같은 자식까지 그냥 다 일가족 몰살당하고 하는 그런 비극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안 삼으면은 참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한국에 갔을 때도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많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많이 그걸 깨우쳐 드렸지만은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구현 사자단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심한기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옛날 함세훈 신부님이나 1세대는 다 그 활동 전선에서 물러나고요. 지금 새로운 세대가 하고 있는데 요새 지난번에 제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그 용산 이태원 그 미사를 하러 갔었어요. 유족 녹사평역 앞에서. 근데 그 옆에서 대수천이라고 해서 천주교 또 아주 극우 단파들이 박성결 틀어놓고 신부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하더라고. 방해 공작을 하더라고. 그게 정부의 묵인하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옆에서 미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유족들 이렇게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진상 규명 특조위 끝났잖아요. 지금 6명 밑에 사람만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아무도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유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만 해도 그렇는데 과거에 우리 유족들이 당하고 겪고 아주 잔악하게 살해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현 정부가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의심스럽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퇴진 운동만 외치고 있죠. 지금 이 들어오신 분 중에서 동영상에 안 보이는 분들이 최효원 선생님,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허인규 선생님, 그다음에 시애틀의 린다모 선생님. 근데 린다모 선생님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음소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뉴욕의 마이클 김 마이클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영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허인규 선생님, 김마이클 선생 얼굴 좀 보여주세요.
새해 첫날이니까 린다모 여사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고 그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릴 게 저희는 여러분들의 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그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미주에서.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의 이 협력이 없으면은 저희 일도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유족분들이 저희 여기 진화평 카톡방에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 등록을 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달 여러분께 이 모임에 관한 포스터를 보내는데 아주 제한된 분들만 여기 들어오시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카톡방에 보면은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구좌가 2개가 있어가지고 카톡방에 가입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가입했는데 귀찮으니까 그거 그냥 밀어두고 그렇고는 여기에는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그런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은 저희는 참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유족분들에게 저희가 누누이 찾아뵐 때 태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충청도의 잊어버리네. 우리 박주성 선생님이 오신 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상도 맨 처음에 지리산 공비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아주 처음 사건 중에 하나인 그곳에 그런데도 저희들이 다 방문하고 저거 했는데 방문할 때뿐이지 그 이후로는 그저 별로 저희하고 참석이 없으세요. 한 가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새해는 유족회에서 저희에게 좀 더 액티브하게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유족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저희들은 저희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기에서 저거 하는 사람들이지 어디에서 동전 한 푼 저희가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저거 할 때는 혹시라도 어디에서 보조가 들어오니까 저 짓을 하고 있지 저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태까지 수년을 이렇게 이거를 지속해 내려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것도 모든 것도 저희의 주머니를 털어서 여러분이 또 우리 회원들이 뒤에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을 방문을 했지. 저희는 어느 기관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아무 이 공익 단체에서도 저희가 보조를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그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한국에서라도 미주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죠. 그렇고 도우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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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절대 오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 몰라요. 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좀 젊은이들을 그 조금 그 이 해서 저희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화상회의나 모든 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 카톡방이 숫자가 좀 올라가야지만 그 외부에도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양만이라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숫자가 또 많아지면은 자연히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 점을 그 이 사회에는 특별히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하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사람을 어느 정도 그 모으고 하면서 한 열댓 명, 한 20명만 우리가 그 모여도 그 기자회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성명서도 내고 거기에 연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그런 활동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의 그 백악관 앞에서도 하고, 여러분이 그 유족들이 원하시면은 뭐 저희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의정부에서 허인규 선생님이 예, 들어오셨는데요. 허인규 선생님 보이네. 마이크 좀 키세요. 예. 허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음소거가 돼 있어. 음소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푸셔야 돼요. 그죠, 예. 박 선생. 이 박 됐습니다. 선생. 이제 됐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허 선생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이거는 저기 5.18 유공자세요. 그리고 그 의정부의 문화원장. 의정부에 활동을 하시고, 그 옛날에 그래도 여기 국회의원 나오셔갖고 3등까지 하셨어. 당선은 안 되셨지만 상당한 표를 얻으셨어요. 예. 그게 왜냐면 그때 누구야? 그게 무슨 당이었어요? 그게 저기 아주 고지고대로 하겠다고 했던 당. 정의당이죠. 정의당 아니 정의당이 아니고 저기 김원웅 씨니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죠. 저 노사모의 개혁국민정당이죠. 예. 유시민 씨 뭐 이렇게 같이. 네, 네. 오케이. 하여튼 이제 잠깐 자기 소개하시고 인사 좀 하세요. 허인규 씨 이게 뭐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 인사 좀 하시라고. 소리가 납니까 지금? 예, 소리 나와요. 잘 아니, 뭐 들립니다. 예. 좀 로그인이 안 돼갖고도 한참 또 헤매다가 지금 오늘 이상합니다. 그래서 듣게 들어왔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하여튼 뭐 저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고요. 또 한국인 유족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좀 모두 다 건강하시고 우리의 또 그 민간 학살 문제가 좀 더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에 저기 마이클 씨 김마이클 씨가 저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음소거가 돼 있어요 지금 그 마이클 킴이. 써주시고. 예, 그 음소거 박 선생이 그 컨트롤할 수 네. 있나? 네, 이거를 이 양반이 그게 돼 있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요청을 해드렸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마이클 킴 이 음소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뮤트가 돼 있어요. 그걸 푸셔야 돼요. 풀었어 지금. 됐어요. 풀었어요. 됐어요. 네, 근데 얼굴만 보여주세요. 얼굴은 안 얼굴이 안 보이네. 보여요. 네, 그 영상이 안 보여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예, 이게 작동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예, 오랜만에 줌을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랬다 저랬다. 중계 안녕하세요. 다운로드를 선생님. 그냥 받아주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은 지금 잘 들리니까. 인사드립니다. 네네, 팀 마이클입니다. 네, 그동안 이- 제가 협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일단 하여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네네. 협조하지 못한 건 용서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협조를 많이 하시오. 말이야. 네네네네. 린다모 선생님도 저 음소거 좀 지금 퍼주세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까 그 문자로 음, 사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냥, 일하고 계셔서 어, 이렇게 일하고 얘기만 들을 수 계셔서 네네네. 그 말씀을 못 하신다고.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 의견을 모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같은 워싱턴 백악관 아니라 뭐 어디 가서도 뭐 하고 한번 공개 저기가 성명서 내지는 그 그 사람이 그 이름이 김무순동, 김성동, 예, 누구? 진화위원장이 김광동, 김광동, 김성광, 김광동이야. 광동입니다. 광동. 예. 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를 갖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이 보니까 하여튼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이도 4.19 이후에 태어난 친구예요. 62년생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역사를 알겠어요. 민간인 학교는. 그래서 김광동이 하는 얘기는 4.19는 뭐 국민들이 그 빵을 달라고 데모한 거지. 저기 뭐 해야 정의 구현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무식에 그 이상 더 합한 것도 있지만 천공스님까지 합했으니 그게 뭐 이 인간 노릇을 할 수 있겠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분 찍은 분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무지한 사람이 5,200만 우리 국민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마산에서도 저기 촛불 시위 한번 하십시오. 예, 근데 뭐 저한테 섭섭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냥 말씀을 하셔도 좋고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섭섭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창원에서 실제로 그 서울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차를 예. 대절해 가기도 하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오마이뉴스나 그런 그런 매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이 조중동 그 매체는 아직 이용할 게 못 되고 요새 최근에 한겨레까지도 그 돈을 잡수시고 그렇게 적으신 걸 보면은 참 한겨레 창설할 때 제가 거기 주주입니다. 진짜요? 네, 저도 거기 돈을 냈습니다. 배신감이 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 새해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써 일했으면은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산에서도
부산에서도 그 서면에 촛불 토요일 되면 촛불 시위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요. 부산에서도 합니다. 예. 예, 합니다. 예. 예. 그 마산에서 마산 창원에서는 차를 이제 서울에 하면 한 번씩 올라가고 한 번씩 일부 참석하는 가시고. 사람들 꽤 많죠. 예. 그 이상해요. 6년 전에 그 저기 그냥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이.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결국은 10년 못 넘길 가능성은 탄핵 살갑 차고 넘칩니다. 차고 예. 넘쳐요. 예. 저 신부님 그 이 백악관 앞에서 우리가 이 뭐예요 기자회견할 때 신부님 그 여유 되시면은 미국에 좀 오십시오. 네, 제가 4월 달에 9월 끝나고 나서 좀 한 4월 그 9월이 아마 4월 중순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예. 9월 끝나고 나서 한번 일단 뉴욕을 먼저 가서 예. 장기풍 선생님하고 워싱턴을 한번 가면 좋겠네요. 뭐 여기 워싱턴에 오시면 여기 장기풍 선생, 박주성 선생, 그다음에 김마이클, 그다음에 뭐 네. 여기 그다음에 뭐 한국에 계시지만 우리 박 교수님 한국에 계시고 네, 그다음에 네. 또 대구에 계시는 저 최영희 선생님 이 천주학장이들이 여기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네,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저도 백악관 가서 한번 저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뭐 예. 쫓아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예. 나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여기- 정의구현하는 데는 역시 선교학생들이 나서지. 예. 예, 이 새해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힘차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진실하에 의원이 그 이기 진실하에 생기기 전에 그 경남도청 앞에서 또 그 기자회견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총 6번 했거든요. 예. 6번 했는데 그때마다 그 신문에 뭐 조그맣게 난 데도 있고 그 텔레비도 같이 나간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에서 했는데 저는 부산이 이집이지만은 창원 도청 앞에서 한 경우 시청에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 잠시 나가니까 심지어 당시 나경원 대표죠. 나경원 대표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경우 그 당시에 이정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일 때 이주영 국회의원이 저한테 생긴 전화도 오지 않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기자회견에 어찌 상당히 영향이 있구나. 그걸 예.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끼고 그 기독교 방송 차원 방송에서도 제가 그 방송을 한 그 KBS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그 4차례나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걸 보고 계속 전화가 오는 국회의원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 걸 보면 이거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주에서도 뭐 아니할 말로 뭐 참 미국이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하면 그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기자분들이나 신문에 내면 그거를 그 진화에 보낸다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어떤 그 각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족회에서 있잖아요. 유족회 예. 그 유족회뿐이 아니고 유족으로서 몇 사람이라도 뭐 10사람, 20사람, 30사람 그렇게 모여가지고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당신들 당 안 찍어. 그 기자회견을 하시면은 그게 앞으로 점점 커질 거야. 우리 당신들 찍을 수 없어. 그러면은 이거 같이 큰 위협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앞전에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보세요. 나왔더랬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일부는 윤석열이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이재명 그 후보실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야기는 내가 당선되면 이거 그 특별법을 그 제정해서라도 일괄 제주 4.3 모양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떨어지다 예.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표 측에서도 일부 그 지지하는 유족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완전히 180도 지금 상황이 틀리죠. 그러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그 약간 위협을 느끼고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갈 때 하고 군대 나올 때 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그런 아유.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예. 진한팡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신년도에 어떤 강의나 그런 계획이 혹시 서 있는지 어느 강사분을 모실 계획이 있는지 그 여쭙고 싶습니다. 한홍구 교수께서 다음 달부터 다음 몇 번을 계속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적어도 한 두세 번은 그 계속을 하실 걸로 저희들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혹시 유족 회에서 어느 분을 우리가 강사로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이 있으시면은 그는 얼마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그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조 선회적에 김여정을 갖다가 강사로다가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김여정이라는 사람이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저 북에 평양에 있는 김여정이가 아니고 아세아 동남아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답사하고 그러니까 그 동남아 나라 거기에서도 이 빨갱이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거를 답사해서 자기가 다니고 거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읽기 쉽게 소책자를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책 제목이 Dark Tour.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 다크 있잖아요. 그거하고 투어. 그러니까는 여행, 어두운 여행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작가를 만났고 그이가 또 그 책을 자기가 쓴 거라 그래서 가서 저희 교보문고에 가서 책 한 권 팔아드리고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사진 찍어서 그 양반한테 보내고 그 책 다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지금 또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이면은 자기가 시간이 난다니까 그분도 한 분으로 저희가 한번 모시기로 그렇게 이 계획을 하고 있고 유족회에서 천거하시는 어느 분이시든지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마 여기 시간으로 9시 반으로 11시 반 정도 그 정도 되시면 이제 떠나셔야 될 분들이 있으시니까 특별히 우리 박 교수님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 아마 떠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저 이제 아쉽지만 말씀을 어느 정도 이게 좀 끝마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우리 좀 말씀 한마디도 하는 박주성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 새해는 모든 분이 다 건강하시고요. 예, 예,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들 많이 나오셨지만은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지만은 그 가족이 다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없는데 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시기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너무나 피해자 있는 입장에서 지금 억울한 거를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런 힘이 없다고요. 뭐 10%, 5%나 될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같이 인볼브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 인볼브 되면 또 그런 불이익이나 그런 낙인이 찍히니까요. 또 실제 피해자도 그런데 인볼브 되면 또 피해되니까 피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피해자인 힘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선다고 그래도 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덤벼서 연필 가지고 덤벼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런 거를 이해 많이 해서 이 공감을 가지는 세월이 뭐 금방이 안 되더라도 언제군 나는 이게 정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언제군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정말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반성을 하고 후회할 거예요.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온다고 저는 믿는데 현재는 굉장히 힘이 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유족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기는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지식인이나 정의나 종교나 교육이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협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송인 말씀에 그 동의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붙이면은 여기 우리 이 박 교수님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지만 지식인 믿지 마세요. 지식인이 저걸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지식인들 이명박이가 4대강 할 때 4대강이야말로 그 한국의 희망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전문가라는 사람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지식인들 중에서 아주 일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도 지식인 전체는 그거는 그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특별히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식인은 쓰레기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좋은 교인, 우리 김부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이런 분들은 몇 분만 있어도 정말 100명, 1000명, 10,000명의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인들 우리 김한기 신부님 같은 분 계시면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저희 전 개신교인이지만 이 개신교인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개신교는 희망이 없어요. 아이고. 개신교는 여기 정광훈이가 있잖아요. 아이고. 김광훈이가 아니고 성까지 바꾸지 마세요. 전광훈. 하여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무서운 거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힘이니까
예. 우리가 양심으로만 갖고 살면은 뭐 안 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고맙습니다. 옳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지금 이 방에서는 조금 어린이 같은 입장인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단체를 보면서 이렇게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까 저기 박주성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다들 연필을 쥐고 있으니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뭐 이렇게 못해서 마음처럼 뭔가를 못해서 답답한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은 비록 지금 당장 우리가 연필을 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것을 끝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들이 물론 다들 시간이나 개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잊지 않고 이거를 화두를 꺼내서 얘기하고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참 바라볼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다들 조금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네, 될까요? 예, 예. 네네네네. 일단 쓰레기 지수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유족회 분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가톨릭 평론이라는 개간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6.25 트라우마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6번째 연재를 했고, 다음 호에 지금 미주 진화평에 대해서 실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유족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싣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여기 조 회장님 그리고 10월 항정유족회도 그렇고요. 두 분 유족 회장님 나와 계시니까는 아예 지금 저 교수님하고 예약을 하십시오. 10월은 예. 가능합니다. 네네네,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예, 네네네. 좋은 의견들입니다. 그게. 예,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정의평화위원회에 여기 이 방에 전국 정평이 총무가 들어와 있어요. 상지정 신부님이라고. 예, 근데 이제 그분하고 협조해서 정의평화위원회가 진실화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예. 작성해서 이제 좀 보내도록 제가 중간에 주선을 하겠고요. 뭐 저희 쪽에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라고 하는 제가 이제 평화운동 단체에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큰 힘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 다음 달을 저희들이 기약하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해피 뉴 이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감사합니다. 복 많이 예.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까지 건강하시고요. 다들 좋은 한 달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네, 그러면은 먼저들 나가십시오, 선생님. 예, 예. 오늘 린다모 선생님이 시애틀에서 들어오셨는데 이 말씀은 없었고
그죠? 네, 저기 예. 채팅으로 아까 전에 예. 저기 죄송하다고 아직 일이 덜 끝나서 아, 그렇다고 그랬구만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구만요. 네, 예. 네. 허인규 선생님, 요새 예, 예. 요새 한국 부동산 난리 나가지고 그때 이 돈 버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새 힘드십니까? 뭐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국에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그냥 여기서 이제 숙식은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 부동산 경기가 빨리 풀리면 좋겠습니다. 노치수 회장님은 뭐 이 경기 저거에 이 경기를 많이 타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만요. 예, 예. 그러시구만요. 아주 좋습니다. 예. 예. 허인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옵시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노치수 회장님, 저희하고 노치수 회장님이 제일 액티브하게 그래도 저거 해주시니까는 저희가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다 마쳤어요. 예. 네, 네. 일단은